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행동경제학의 바탕을 둔 심리적 분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식을 거래해본 분들이라면 주식을 사기만 하면 거침없이 오르던 주식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FX 마진과 통화 선물과 같은 외환 거래에서도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FX 마진을 진행하고 있는 저도 어떤 통화상을 사기만 하면 그 통화상 가치가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듯 떨어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겪고 있고 지금도 맛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실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을 예로 들면 주식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주식을 사고 있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여기 땡땡전자가 있다고 하고요. 땡땡전자의 주식 시세는 형편없다고 해요. 저평가돼 평범한 투자자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주식을 매입하는 주체는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나 투자 고수들 또는 주가 조작을 시행하는 어떤 무리일 것입니다. 그들이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주식에 대해 나름 실력 있는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이 땡땡전자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처음 해당 주식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나서 주식을 처분하면 그 물량을 받아서 땡땡전자의 주식값을 계속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거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주식 거래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걸 잊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지요. 주식값이 계속 오르려면 일단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또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사들인 땡땡전자 주식 값이 더 오르려면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한다는 말인데 누가 땡땡전자의 주식을 개미 투자자들보다 더 비싼 값에 사겠습니까? 투자의 고수들은 이미 땡땡전자를 샀다가 수익을 남기고 처분했고 주가 조작 세력들도 보유한 물량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넘겼습니다. 개미들이 받은 물량을 처분해줄 매매 주체는 개미들밖에 없다는 소리지요.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려는 개미 투자자들은 많은데 그 물량을 받아줄 투자자들은 많지 않으니 자연스레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가격이 떨어질까? 라는 푸념을 하는 투자자들은 대개 개인 투자자들이거나 아직 고수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주식 전문가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식 상승기 막바지에 매매에 동참해서 그와 같은 푸념을 늘어놓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주식값이 떨어지는 이유를 모두 설명하진 못할 것입니다. 심리적인 면을 찾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직접 증권사 객장에 나가는 대신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거래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는 지금은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증권가 속설로 아기 울음소리가 객장에 울리면 상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식은 고사고 세상 물정 모르던 아기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객장에 발걸음할 정도면 주식시장에 뛰어들 사람들은 다 뛰어들었을 정도로 시장이 과열돼 있으니 이제 주식 시세는 떨어질 일만 남았단 의미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속설로 농부가 객장을 기웃거리면 상투라는 말도 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농부가 주식에 관심을 가질 정도면 주식 시세는 오를 대로 올랐다는 뜻입니다. 물론 갓 결혼한 세댁이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란 법 없고 농부라고 해서 농사만 지으라는 법은 없지요. 맞벌이가 일상이 되고 인공지능으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지금에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떠돌던 속설이라 하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과학자 뉴턴이 자연을 이해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을 남겼는데 당시 그는 남의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뉴턴은 이 회사의 주식이 오를 무렵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는 주식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해서 처분을 했는데요. 주식을 처분한 뒤에도 주식 상승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는 다시 남의 회사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가 본 상승 추세는 마지막 불꽃이었고 불꽃이 사그러들자 그는 큰 손해를 보고 주식 시장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식 거래는 폭탄 돌리기 게임일지도 모르고 그 게임의 마지막 순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FX 마진이나 통화 선물 거래 역시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 위험이 닥쳐오면 그걸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본능 덕분에 이 세상의 생명체들은 멸종되지 않고 종족을 이어갈 수 있었겠지요.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적 행동으로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적어도 위험에 빠질 염려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 역시 그런 본능 덕분에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본능이 판단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터 번스타인이란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게 될 때 모두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로 군중 심리를 경계했습니다. 군중 심리가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지난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은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대공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나락에 빠졌는데 그 위기를 비껴간 이도 있었습니다.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던 구두닦이 소년이 주식 투자에 나섰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구둣발을 맡긴 사람들한테서 주식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 성공담을 들으면서 소년도 성공담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겠지요. 조지프 케네디는 이 소년한테서 구두를 닦다가 이 소년 역시 주식 투자에 나섰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린 녀석이 기특하게도 주식에도 관심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는 주식 시장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끔찍했던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대공황 발생 직전에 주식을 처분한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공황의 위기를 모면한 조지프 케네디는 초대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을 지냈고 우리에게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만 하면 중간은 간다고 우리 어르신들은 삶의 지혜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식을 사줄 주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순간 바로 폭탄 돌리기가 끝나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미국 경제는 어떤 모습을 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유럽 대륙은 황폐화하였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쟁에 참화해서 한 발 비껴났습니다.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전쟁은 주로 유럽 대륙에서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경제에 거품을 일으킵니다. 사회적 풍요와 미대륙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는 1920년대 중반 주택시장의 버블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으로 투기 자본이 이동했습니다. 23년부터 29년 사이에는 부동산 대출이 50% 가까이 늘었는데 유동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지요. 1920년 주택, 아파트 지수를 100이라고 한다면 29년에는 206까지 상승했는데 당시 미국 경제 모습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대공황 직전 구두닦이 소년이 주식 투자 행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페이펄에서 kmuk001@gmail.com 으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